되는 걸로 뜰까요, 혹시?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Unified Camera Positional Encoding for Controlled Video Gener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그 펜퓨전을 공개했던 저자가 최근에 아카이브에 업로드를 했고, 그리고 이번 CVPR 2026년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굉장히 저에게 친숙한 펜퓨전 저자가 해서 이제 반가웠는데, 어, 일단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티베이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제어 가능한 비디오 생성, 카메라 카메라 컨트롤 컨트롤 비디오 비디오 제너레이션은 제너레이션은 다양한 다양한 응용이 응용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를 예를 들면은 들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VR이나 VR이나 이머시브 이머시브 미디어나 미디어나 뭐 로보틱스 그리고 인버디드 AI까지 AI까지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서 분야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많이 활용될 수 활용될 수 있는 있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 카메라 제어 카메라 제어 가능한 가능한 비디오 비디오 생성에서 생성에서 중요한 중요한 것은 것은 단순한 단순한 텍스트 텍스트 비디오 비디오 생성 생성 같은 같은 그런 그런 프롬프트의 프롬프트의 지시가 지시가 아니라 아니라 의도대로 의도대로 카메라를 카메라를 움직이는 움직이는 생성입니다. 생성입니다. 실제로 실제 카메라를 제어할 때는 여러 여러 가지 가지 요소들이 요소들이 들어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컴퓨터 컴퓨터 그래픽스 그래픽스 시간에 시켰던 배웠던 스트린직 스테인직 파라미터나 파라미터나 인지직 파라미터, 파라미터, 카메라의 카메라의 위치, 위치, 그리고 회전, 회전, FOV, 화각이나 화각이나 초점 거리 초점거리 같은 같은 포컬 포컬 렌스 렌스 같은 것도 같은 있고 것도 렌즈 핸드 모델이나 모델이나 디스토션 같은 같은 것도 영향을 영향을 미치게 미치게 됩니다. 됩니다. 오른쪽에 여기 보이시는 보시는 그림은 그림은 이제 피놀 피놀 카메라와 카메라, PCI PCI 카메라를 카메라를 아주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비교를 비교를 했는데요. 하거든요. 피놀 피놀 카메라는 카메라는 이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 작은 작은 구멍을 구멍을 통해서 통해서 들어오는 들어오는 빛을 빛을 그대로 그대로 투영한다는 투영한다는 이제 이제 것으로 것으로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될 것 것 같고, 같고, 그래서 그래서 이 빛이 빛이 굉장히 굉장히 미미하게 미미하게 들어오게 들어오게 됩니다.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PCI PCI 같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더 더 넓은 넓은 화각을 화각을 담기 담기 위해서 위해서 앞에 앞에 볼록 볼록 렌즈가 렌즈가 이제 이제 렌즈가 렌즈가 위치함으로써 위치함으로써 굉장히 굉장히 비선형적인 비선형적인 어떤 어떤 굴절이나 굴절이나 이런 이런 그 그 현상들이 현상들이 있게 있게 됩니다.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기존의 기존의 카메라 카메라 컨트롤하는 컨트롤하는 모델들은 모델들은 대부분 대부분 믹스트인지 익스체인지 파라미터를 파라미터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연구되어 연구되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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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이제 주로 이제 피놀 피놀 카메라를 카메라를 위주로 위주로 연구가 연구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존 기존 카메라 카메라 포지션 포지션드 비디오 비디오 제너레이션은 제너레이션은 다양한 다양한 렌즈 렌즈 지오메트리를 지오메트리를 충분히 충분히 다루지 다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논 못한 리니어 리니어 디스토션이나 디스토션이나 앱솔루트 앱솔루트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같은 같은 이러한 제어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렌즈 타입 그리고 포즈,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제어하는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밑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입력으로 렌즈의 타입, 를 화각이나 어떤 왜곡 파라미터, 그리고 카메라의 움직임, 그리고 내가 실제 바라보는 곳에 절대적인 회전 정보 등을 같이 인풋으로 넣어서 정말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생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UCP, Unified Camera Positional Encoding을 UCP라고 앞으로 부를 텐데요. UCP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Relative Lay Encoding, 그리고 Absolute Orientation Encoding, 그리고 Lightweight Spatial Adapter입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키 아이디어는 하나의 어떠한 카메라를 인코딩하는 것에서 어떤 하나의 레이를 인코딩하는 걸로 바꿔보자 라는 것이 이제 핵심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 연구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이제 오른쪽 그림 말고 왼쪽 먼저 보시면은 기존의 이런 카메라 컨트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3D 가이던스 혹은 이미지 스페이스 컨디셔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은 입력 영상이나 기존 이미지로부터 뎁스, 포인트 클라우드, 메쉬 이런 것들을 3D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카메라에 맞게끔 이걸 렌더링하는 그러한 다양한 굉장히 폭넓은 갈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보게 될 카메라 인코딩 인젝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직접적인 카메라 파라미터들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생성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카메라 인코딩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저자들은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캠 마스터 같은 로우 파라미터 인젝션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카메라의 포컬 랭스가 얼마나 되고 디스토션 레이트 얼마나 되고 카메라 위치가 얼마인지를 벡터 그대로 넣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플리커 카메라 인코딩입니다. 이제 캠 컨트롤이나 AC3D, 원 카메라 컨트롤 같은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데 이제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플리커 카메라 모델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과 그 모멘트라는 건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뭐 쉽게 말하면 카메라의 위치와 카메라의 방향을 정보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여기까지는 어떤 절대적인 카메라의 위치를 넣는 앱솔루트 카메라 인코딩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는 이제 상대적인 카메라 위치, 릴레이티브 카메라 인코딩을 하게 되는 연구들이 이어졌는데, 이것은 프레임 또는 다른 카메라 간의 그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해서 인코딩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GTA나 P 로페 같은 연구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자세하게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식이 조금 나오는데요. 최대한 자세하게 쉽게 접근을 할 테니까 그냥 그 수식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하나의 이 의미를 조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 앱솔루트 카메라 인코딩의 대표 예시인 플리커 레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커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이미지의 각 픽셀을 하나의 3D 레이로 보고 그 레이를 직접 표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픽셀, 예를 들면 UV라고 하면은 각 픽셀 UV마다 레이, OUV 그리고 DUV가 있고, 이 센트럴 카메라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DUV 와 OUV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R과 뒤에는 T가 있는데, 이 R은 우리가 카메라에서 봤을 때 레이에다가 월드 월드에서 바라본 카메라의 로테이션을 적용하고 월드에서 바라본 카메라의 트랜슬레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월드에서 이 카메라의 그 하나의 레이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플리커 어, 카메라 표현에서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중복이 없고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멘텀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 찾아보시면 굉장히 쉽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결국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정보는 앱솔루트 인코딩의 단점입니다. 앱솔루트 인코딩은 어, 결국은 이 월드에서의 카메라의 위치를 정의하고 이런 것들을 인젝션 하기 때문에 추슨 월드 프레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실제로는 비슷한 구도에 비슷한 카메라 움직임을 가진 영상이어도 우리가 좌표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모델이 받는 숫자의 표현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되게 비슷한 카메라 같은데 모델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카메라 입력처럼 이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앱솔루트가 아니라 좀 상대적인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연구인 카페를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카페는 멀티뷰 신테시스 도메인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개 촬영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걸 생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도메인 연구입니다. 이 사실을 잠깐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기존처럼 카메라의 포즈를 어텐션 바깥에서 넣는 게 아니라 어텐션 연산 안에 직접적인 카메라의 변환 형태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각 토큰 T, 여기서 말하는 토큰은 우리가 디퓨전 트랜스포머에서 말하는 하나의 레이턴트 픽셀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직관적일 것 같은데요. 레이턴트 픽셀 안에는 굉장히 큰 디멘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3072개의 디멘전, 4096개의 디멘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의 픽셀, 쉽게 정확한 표현으로는 토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 토큰 T에 대해서 우리는 DT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논문의 저자들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정의를 하는 건데, 이 여기서 보이는 이 T 매트릭스를 우리가 오른쪽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T 매트릭스는 해당 토큰이 속한 카메라의 월드 투 카메라 트랜스폼입니다. 월드 투 W 뒤에 있는 게 이제 앞에 옵니다. 월드 투 카메라 트랜스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월드에서 카메라를 바라볼 때의 그 변환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R이 로테이션이 되겠고 T가 트랜슬레이션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2x2 매트릭스 같지만 사실은 이 R이라는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3x3짜리 매트릭스이고 트랜슬레이션이 3짜리이기 때문에 3개짜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4x4짜리 어떤 월드에서 카메라를 보는 그런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각 토큰이 어떤 카메라에서 왔는지를 그 카메라의 포즈를 나타내는 4x4짜리 변환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점은 카페는 카메라 포즈를 그냥 숫자로 넣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변환 행렬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T 매트릭스는 4x4짜리 행렬인데 어텐션 피처, 그러니까 히든 디멘전은 훨씬 이보다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24차원의 히든 디멘전을 갖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x4짜리의 이 카메라 변환을 1024 피처에 바로 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피처를 4차원 서브 스페이스를 나누게 됩니다. 1024를 4차원씩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각 서브 스페이스마다 4x4짜리 카메라 변환을 계속해서 반복 적용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 식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처음에 보면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DT 정의해야 되는 식을 말씀드릴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가 처음 보는 이러한 기호가 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볼 텐데 크로니컬 프로덕트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작은 행렬 하나를 큰 공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제해 넣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T를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4x4짜리 변화 행렬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 디멘전의 4분의 1, 4분의 1 크기에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로노컬 프로덕트로 이 정의한 이 식을 그림으로 수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이 토큰의 피처를 4차원의 조각들로 나눈 다음에 각 조각마다 동일한 카메라 트랜스폼을 적용하겠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블록 다이아고널 구조, 이걸 블록 다이아고널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 반복해서 대각선으로 복제되는 방식을 이걸 좀 더 시각화해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4x4짜리 매트릭스가 여기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이제 네 개의 토큰 내에 네 개의 차원의 디멘전에 대해서 곱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큰 피처 내의 모든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같은 카메라의 정보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제 토큰이 아니라 하나의 시퀀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각 토큰에는 DT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행렬 D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블록 다이어고널은 여기서 또 쓰이는데요. 이걸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토큰 하나에 D 하나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각 토큰마다 이 DT가 하나씩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모든 토큰이 같은 D를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설계상. 그래서 하나의 토큰은 어떤 하나의 DT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토큰은 어떤 하나의 카메라의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카페는 각 토큰이 어느 카메라에서 왔는가를 어텐션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카페가 멀티뷰 신테시스 도메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카메라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 각 토큰마다 다른 카메라의 정보를 넣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스크에서는 하나의 장면에 있는 토큰들은 모두 같은 카메라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지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어텐션이 어떻게 실제로 들어가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수식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여기 또 새로운 기호가 나왔지만 이 기호의 표시는 블록 다이어고널로 이제 행렬끼리의 연산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큰 하나, 이제 우리가 Q라는 이제 쿼리가 있겠죠. 쿼리의 토큰 하나하나는 이렇게 4D짜리 서브 벡터, 서브 스페이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DT2Q 이걸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Q에다가 하나의 DT가 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토큰에 있는 피처 전체, 그 피처 전체가
각 토큰이 속한 카메라 좌표계 하나로 정렬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카페의 어텐션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어텐션으로 이제 바로 정의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보시면은 이제 어텐션을 하게 되는데 쿼리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구했던 DT 그리고 DA 인버스 그리고 DA 인버스와 쿼리를 곱한 거 그리고 밸류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어텐션을 한다고 했을 때의 어텐션식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개를 곱해서 만드는 걸 스코어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스코어 하나만 따로 떼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T1, T2라고 된 거는 우리가 셀프 어텐션을 할 때 결국은 이 셀프 어텐션이라 하는 거는 하나의 토큰에 대해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토큰과의 관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1, T2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토큰 와이즈 스코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어텐션의 스코어 구하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Q와 K에다가 이 식을 그대로 넣게 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려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결국은 어떠한 우리가 변환 행렬 두 개를 곱하는 겁니다. 이 변환 행렬을 곱할 때 이 인버스가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카메라에서 월드 그리고 월드에서 카메라로 가는 그 하나의 하나의 변환 행렬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좀 나올 텐데 어, 방금 전에 보셨던 카페 같은 경우에는 허리와 키에 이제 이러한 변환 행렬을 적용을 했는데 카메라의 정보를 적용을 한 거죠. 근데 GTA는 약간 다른 논문이긴 하지만 밸류에까지 이러한 정보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허리와 키를 통해서 어디를 볼지만 정하는 게 아니라 집계할 때까지 이러한 좌표계의 정보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제 아이디어들인데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여전히 카메라 단위의 인코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즉 같은 카메라, 같은 프레임 안에 있는 모든 토큰은 동일한 DT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뷰 안에 있는 모든 토큰은 하나의 동일한 선형 프로젝션 펑션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결국 우리가 피놀 카메라처럼 하나의 프로젝티브 카메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와이드 앵글이나 fish에이처럼 비선형 렌즈가 있는 경우에는 화면 중심하고 가장자리 토큰의 이 레이 지오메트리가 다른데 그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한계에다가 그 앞서 말씀드린 GTA랑 카페를 결합해서 나온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피 로페라는 논문입니다. 피 로페에서는 한 단계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우리가 카메라 포즈를 상대적으로 넣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피놀 카메라 전체의 프로젝티브 매트릭스 그러니까 익스트린직뿐만 아니라 인트린직도 넣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은 뭐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카메라 변환 이 T 매트릭스에다가 인트린직 매트릭스를 하나 더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그대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P 로페가 이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 한다 그래서 이제 P 로페인데 그래서 결론은 이 뒤의 과정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원래 위치만 주던 정보에다가 이제 인트리직 정보를 같이 넣어서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겠다 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여전히 피놀 카메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자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메라 전체를 하나의 프로젝티브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게 한계라면 좀 더 일반적인 카메라 모델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온 게 UC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CP는 앞에서 봤던 개념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원래는 카메라 레벨에서 인코딩 하던 정보를 토큰별로, 그러니까 토큰당 레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카메라 하나에서 나오는 그 위치 값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픽셀에 쏘는 그 레이 값을 그대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토큰 T를 하나의 뷰잉 레이로 보고 이렇게 레이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를 기준으로 토큰마다 고유한 로컬 레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이 식은 뭐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 그래픽스에서 배웠던 하나 레이가 있을 때 카메라의 아래를 안다면 우리가 수직하는 부분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레이에 대한 좌표계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P 로페는 카메라 하나에다가 좌표계 하나를 뒀다면은 UCP는 토큰 하나, 그러니까 레이 하나마다 좌표계 하나를 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로컬 레이로부터 우리는 레이 투 월드 트랜스폼 그 매트릭스인 T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역행렬을 취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UCP의 레이 스페이스 인코딩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를 인코딩할 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디멘전을 8로 나누는 이유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사실 설계적으로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낮은 차원에서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8로 나눠주는 계산이고요. 결론은 DT를 구하는 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UCP의 DT를 최종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은 또 다시 블록 다이어고널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레이와 D 로페를 쓰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전체 그 토큰에 대해서 전부 다 이 레이 맵, 레이 인코딩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절반은 레이 인코딩, 절반은 로페 인코딩을 채우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이 저자들이 한 건 아니고 이 앞선 연구인 GTA나 P 로페에서 사용한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잘 된다는 것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 저자들은 그대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레이 인코딩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레이 인코딩 아니 UCP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UCP는 두 가지의 인코딩과 하나의 인젝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인코딩은 릴레이티브 레이랑 앱솔루트 오리엔테이션 인코딩이 있고 그 다음에 어댑터를 통해서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이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뒤에 설명드릴 텐데 UCP가 하자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오메트리를 최대한 잘 표현하고 프리트레인 모델에는 가볍게 주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앱솔루트 오리엔테이션 인코딩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앞에 릴레이티브 레이 인코딩이 토큰들 사이의 어떠한 기하 관계, 그러니까 상대적인 기하 관계는 굉장히 잘 담습니다. 근데 만약에 첫 프레임 자체가 이 우리가 이 리얼 월드를 기준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 정보는 굉장히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즉 피치와 롤에 대한 절대적인 그 정보 기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자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렛업 매트릭스를 랩업 맵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레티튜드랑 업이 들어간다 해서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먼저 레티튜드를 보게 되면은 레티튜드는 각 레이가 수평면 대비해서 얼마나 위나 아래를 보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토큰이 하늘을 보는지 수평을 보는지 아래를 보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업 매트릭스는 각 레이를 월드의 업 방향으로 아주 조금 돌렸을 때의 이미지 평면에서 픽셀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2D 벡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레이가 이렇게 있다. 근데 상단이 여기잖아요. 그럼 이 픽셀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이 아주 조금의 이 변화, 이제 이거를 그 우리가 카메라 시점으로 봐가지고 이걸 2D에서 투영을 해서 결국은 어떤 방향 벡터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최종적인 렛업은 각 토큰마다 위아래의 각도 그리고 업방향 벡터를 주는 어떤 텐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이 어떤 오리엔테이션 정보뿐만 아니라 하늘이나 지면의 구조 그리고 와이드 앵글 렌즈의 워핑 패턴 같은 이러한 어퍼레이션 큐도 함께 줍니다. 그래서 렌즈 왜곡 제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피치 롤 제어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레이 인코딩이 어떠한 레이 지오메트리를 담당을 하고 렛업은 앱솔루트 오리엔테이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한 이 인코딩한 것들을 어떻게 실제 트랜스포머에 넣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바로 그 셀프 어텐션의 로페를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비디오 DIT가 이미 3D 로페 같은 어떤 프라이어로 프리트레인 돼 있기 때문에 직접 바꾸게 되면은 이 프라이어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기존의 셀프 어텐션은 냅두고 그 옆에 별도의 UCP 어텐션 브랜치를 병렬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치에는 입력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더뿐만 아니라 이제 이 토큰 우리 월드에서 레이로 가는 이 트랜스포머 또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어텐션 과정은 먼저 토큰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토큰이 여기를 거쳐서 들어오겠죠. 토큰이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서 PQ, PK, PV로 프로젝션이 됩니다. 이제 이때 저자들이 8분의 1 사이즈의 차원으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건 로라에서 좀 영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 픽셀을 레이턴트로 보내서 처리를 하듯이 그것 또한 차원을 굉장히 압축한 다음에 이제 이후 연산 어텐션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8분의 1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험적인 결과로 선택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원을 줄였기 때문에 파라미터와 연상량을 굉장히 줄일 수 있었고 이제 이 저차원에서 레이 인코딩하고 로페 그리고 옵셔널하게 나온 이제 이 레이업 맵까지 넣어서 최종적인 이제 카메라 어웨어 하는 그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 아시는 이제 마지막에는 제로 리니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향을 주지 않다가 컨트롤러처럼 점점점 학습이 되어 나가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 어댑터의 핵심은 기존 어텐션을 대체하지 않고 작은 병렬 브런치를 추가함으로써 UCP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입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메소드는 끝났고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사실 익스페리먼트의 데이터셋을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는데 부록을 보시면 데이터셋 큐레이션 관련해서 한 4페이지 이상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만큼 데이터셋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유튜브에서 이제 데이터셋을 수집을 한 다음에 정제부터 다 해서 이제 어떤 자체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저자들이 이제 로테이션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상으로 신테틱을 하게 됩니다. 360도를 비디오를 가지고 거기다가 로테이션을 추가를 했는데 이 로테이션 같은 경우 직접 그냥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실제 그런 로테이션들이 잘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서 퍼스펙티브 비디오를 추정을 해서 거기서 로테이션 값만 빼온다든지 그리고 이 비디오의 궤적을 다 추적을 해서 굉장히 필터링을 한다든지 이러한 디테일한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습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FOV와 디스토션 그리고 여러 가지 어, 설정들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카메라를 모델링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데이터셋의 규모는 이제 4만 8천 개 정도 됐고 이제 스펙은 이 정도 됩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학습할 때 사용한 합성 데이터입니다. 이 합성 데이터라고 표현한 이유는 원래 유튜브에 공개된 360도 비디오를 다운받아서 사용했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인 그 이제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의 변형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테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평가 또한 굉장히 다양한 매트릭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크게 네 묶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비디오 품질입니다. 비디오 품질은 우리가 익숙한 FID, FVD, 클립 그리고 사람의 평가를 모방한 Q 얼라인까지 적용을 했고 릴레이티브 포즈에서는 회전 오차인 로트 에러 그리고 이동 오차인 트랜스 에러 전체 모션 시퀀스의 정답 트레젝토리가 얼마나 잘 따르게 생성이 됐는지를 보는 캠 MC라는 매트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앱솔루트 오리엔테이션 쪽에서는 피치와 롤을 이제 따로 측정을 해서 단순히 카메라가 움직였는지 뿐만 아니라 카메라 기울기 자체를 맞췄는지까지 이제 측정한 에러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즈 컨트롤에서는 FOV 에러랑 디스토션 개쇼 오차인 이제 K1, K2 이제 이건 배럴 디스토션에서 나오는 에러인데 이것들을 해서 렌즈의 왜곡하고 시야각이 잘 제어됐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아마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딥러닝 모델로 예측을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그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 또한 같은 딥러닝 모델로 평가를 해서 최대한 그 차이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보게 되면은 음, 크게 세 가지의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UCP가 릴레이티브 포즈 그리고 앱솔루트 오리엔테이션, 렌즈 컨트롤 전반에서 굉장히 강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두 개 매트릭만 좋은 게 아니라 전반적인 카메라 제어 지표에서 안정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앱솔루트 오리엔테이션 컨트롤 없이 비교했을 때도 강하고 앱솔루트 오리엔테이션 컨트롤을 더해도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잘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효율성인데요. UCP는 35밀리언 정도의 그 파라미터만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베이스 모델인 WAN 2.1 모델의 약 0.5% 수준입니다. 특히 리캡 마스터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약 90%의 파라미터로 더 나은 성능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UCP가 컨트롤러비티와 비디오 퀄리티를 동시에 달성하면서도 매우 효율적인 구조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 리절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상단부를 보시면 확실히 정확한 직선들이 잘 보여지는 거 볼 수 있죠? 왼쪽에 카메라 옵션 그 설정을 잘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 좀 광각입니다. 카메라 궤적 또한 잘 따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fisheye 형태 또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왜곡이 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실험을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리얼 이스테이트 10K라는 데이터셋으로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UCP가 추가 파인 튜닝 없이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했을 때의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건데 숫자를 보시게 되면은 이 UCP가 로트 에러, 트랜스 에러, 캠 MC 모두 가장 낮은 값을 기록을 합니다. 언씬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따라가는 능력이 좋다, 컨트롤하는 능력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Q 얼라인인데 이제 Q 얼라인에서는 카메라 컨트롤이나 AC 3D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얼 이스테이트 10K로 학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더 높거나 아니면은 경쟁력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UCP가 신테틱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언시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너럴라이즈가 잘 된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 표에서 보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로 효율 이제 압축 효율입니다. 그래서 압축을 2분의 1 디멘전, 4분의 1, 8분의 1, 12분의 1로 압축을 해봤는데 8분의 1에서 가장 성능도 준수하면서 굉장히 효율이 좋은 그러한 것을 달성했고 둘째로 이제 이 아래 보시는 프리 어텐션 그리고 포스트 어텐션에 적용한 결과인데 UCP가 이제 다 시도를 해봤을 때 프리나 포스트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 앞 뒤에 넣는 것보다 병렬로 넣는 게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의 연구인 피로페나 GTA를 이 모델에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의 비교인데 훨씬 성능이 좋은 것을 보아서 이제 레이 인코딩이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UCP는 다양한 정보들 함께 다루는 유니파이드 카메라 인코딩입니다. 그리고 릴레이티브 카메라 인코딩을 릴레이티브 레이 인코딩을 확장해서 렌즈 다이버시티에 굉장히 더 잘 대응할 수 있었고 앱솔루트 오리엔테이션 Q와 라이트웨이트 어댑터를 결합해서 컨트롤러비티를 향상했습니다. 이제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이제 어큐레이트 카메라 포즈가 필요한 슈퍼바이즈 세팅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고 줌이나 포커스, 뎁스 오브 필드 같은 어떠한 그런 추가 카메라 컨트롤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리고 포즈 슈퍼비전의 의존성을 더 줄이는 게 향후 퓨처 워크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